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총칼 들지 않은 세계대전이 지금 벌어졌죠. 관세 전쟁이라고 해도 사실 그 실상을 보게 되면 미중 전쟁이죠. 그야말로 이제 양보 없는 치킨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미국 중국산 선박의 입항료 폭탄, 중국 맞대응한다. 미국이 100% 올리면 중국도 100% 올린다, 이런 식입니다. 서로 이제 타협 없는 극한 상황이죠. 바로 치킨 게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전부 이 치킨 게임을 표현하고 있죠. 미중 벼랑 끝 치킨 게임 등등등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이게 이제 회복이 안 되면, 극복이 안 되면은요, 세계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금융시장이 이제 동요하겠죠. 이렇게 되면요, 자칫하면 대공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식입니다. 대공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금융시장이 붕괴잖아요. 실물 산업 경제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금융시장이 무너진 게 그 대공황이거든. 근데 지금 이것도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와 있는데, 자, 이런 속에서 시진핑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시진핑은 과연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가? 지금 모택동이 이제 죽고 나서 말이죠. 그 후에 이제 등장한 중국의 지도자들, 등소평부터 본다 그러면요, 전부 뭐 이렇게 일정한 기간, 10년 터울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물론 등소평은 10년을 채우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장점인 같은 경우도 주석 자리는 10년이지만 또 중앙 군사의 주석 자리는 또 10년 이상 했습니다. 뭐 등등 그런 약간의 그 변동은 있지만, 대체로 이제 자기 권력을 임기 정도 하고 다 물러갔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뭐랄까 종신이라고 할까요? 권력을 연장시킨 인물이 바로 이 시진핑이죠. 이 시진핑 때 와서 이 중국이 본격적으로 미국하고 지금 맞짱을 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개별 국가 대 국가로 보더라도 미국의 가장 큰 적자를 안기는 나라가 이 중국입니다. 무역 수지에 있어서 너무도 큰 격차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로서도 미국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이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뭐 그리고 또 중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손봐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카르텔도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했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진핑 실각설 혹은 위기설이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한 방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심심치 않게 지금 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장유샤라는 이런 인물입니다.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잘 소개가 안 된 인물인데, 최근에 와서 이 장유샤라는 이름이 굉장히 거론되고 있죠. 상장입니다. 상장. 상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는 없는 계급인데, 대장하고 중장 사이에 있는 계급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갈 수 있는 최고 자리가 이 상장입니다. 요즘은 그래요. 전시가 되면 더 높은 계급이 나타나는데, 현재는 중요 보직에는 전부 상장이 이제 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뭐 계급 뻥튀기가 돼가지고 거기는 대장 후에 차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큰 별 3개의 상장이 중요 보직을 다 이제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장유사라는 이름이 말이죠. 여기 중앙일보 기사를 보더라도 절대 권력 시진핑 위태롭다. 측근 실종 뒤엔 장유사 암투설. 장유사라는 사람이 시진핑하고 지금 맞짱 까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진핑 네가 세냐 내가 세냐. 군부에서 결국 이제 권력이 나오겠죠. 이 중국 같은 나라는 국민이 직접 뽑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군부를 장악하면 그게 권력입니다. 장제민도 그래서 중앙군사의 주석을 조금 더 길게 잡았던 이유도 그것이 실질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당 총석이 뭐 주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중앙군사의 주석이다. 현재는 시진핑이 그 세계를 다 쥐고 있죠. 그렇지만 중앙군사의 안에는 시진핑 말고도 다른 어떤 유력자들이 있거든요. 자, 그 관계들이 지금 속속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인물, 이분이 바로 이제 장유샤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최근에 이게 잠적설 혹은 사라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허웨이동입니다. 허웨이동. 이 두 사람이 전부요 중앙군사위원회 멤버입니다. 정식 멤버고요. 이 군 출신으로서는 2명이 지금 들어가 있죠. 제2부주석.
제1부주석입니다. 장유사가 제1부주석이고요. 이 허웨이둥이 제2부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제 이 군에 관한 어떤 서열을 보게 되면은 시진핑 1위, 2위가 이제 장유사, 3위가 여기 허웨이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실질적인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이 여기 내부가 지금 엄청난 어떤 상황이 터진 거죠. 지금 장유사가 지금 시진핑을 몰아내고 있다. 시진핑 쪽을 지금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분이 바로 장유샤입니다. 자, 절대 권력 시진핑 위태롭다. 이게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일단 뉴스 나온 걸 조금 더 보면요. 중국 군부 2인자 한 달 이상 실종. 이게 허웨이둥입니다. 또 불거진 시진핑 최측근 낙마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허웨이둥이 시진핑 계열이거든요. 시진핑이 오랫동안 이 당 주석 이런 거 하기 전에 머물렀던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일했던 곳이 그 복건성입니다. 복건성. 그래서 그 복건성에서 17년간 거기서 중요 역할을 했죠. 거기서 복건성 뭐 서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보직을 역임했었죠. 그리고 시진핑의 인맥은요, 통상 뭐 태자당이라고 해서 태자당 소속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복건성 푸젠방이라 그럽니다. 이 푸젠방 소속들이 시진핑의 권력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주요 보직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웨이둥은 바로 이 복건성 푸젠방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이 허웨이둥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라진 게 얼핏 보면 시진핑이가 뭔가 손을 써서 그냥 뭐 이렇게 날려보낸 것처럼 이렇게 알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여기 이제 복건성 출신이 아닌 푸젠방 출신이 아닌 이 장유샤가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진핑의 수족을 지금 하나둘 지금 치고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시진핑의 이제 이 권력이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열리는 거죠. 자, 군사위 부주석 허웨이둥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 대만 담당 4년간 출신 군부 대리인으로 발탁했던 그야말로 시진핑이 믿고 보는 맡길 수 있는 군을 맡길 수 있는 인물이었었는데 이게 지금 놀라운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중국을 보게 되면요, 이런 상황이죠.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중국은 중앙군사위 주석 단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연합지휘중심 총지휘 시진핑이죠. 그 밑에 이제 서열 2가 장유사 육군상장, 서열 3가 이제 허웨이둥. 이 사람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 다 군 출신으로서 여기 부주석 자리에 딱 올라가 있죠. 그 밑에 이 사람들이 국방부장보다 더 높아요, 사실은. 국방부장 동진 해군 상장이고요. 연합참모부 참모장, 또 여기 육군 상장, 정치공작부 주임 해군 상장, 징계 검사위원회 서기 로켓군 상장. 이렇게 7명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고 군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절대 권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이 장유사가 지금 반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한두 달 전부터 나왔는데 이게 지금 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 또 외신에서도요,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걸 이제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이게 카드라라는 식이었는데 뭐 SNS라든가 인터넷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중요 보도에서는 그게 잘 안 나타났는데 이제 이것이 약 한 달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최근에 와서는 국내에서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서도 이걸 보도하고 있습니다. 와, 대박 터집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시진핑은 과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자, 푸젠방의 몰락과 리자청의 투항 뭐 이런 기사. 자, 이 복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시진핑 계열입니다. 시진핑 사단인데 이들이 지금 예전 같지 못하다. 이들의 이제 권력이 서서히 이제 붕괴하는 조짐이 이제 보인다. 이런 이야기죠. 시진핑도 못 막아줄 부패였나? 푸젠방 출신 군부 대리인 뭐 등등해서 이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제거하는 그 과정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지만 그 제거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시진핑 쪽에서 먼저 손을 썼다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장유사에 의한 본격적인 시진핑 토벌 작전이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과거 기사를 보게 되면 떠오르는 푸젠방,
덩웨이핑, 왕샤오홍 등 공안부 전진 배치 등등. 여기 2015년 기사잖아요. 이 푸젠방 복근성 이쪽을 이제 파괴되면은 시진핑의 이 계보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완전히. 자, 권력이 청구에서 나와? 여기서 나온다. 복근성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푸젠방에서 나온다. 이런 기사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2017년 기사고요. 중국 군부 숙청 지속, 정치적 위기 심화, 뭐 복권 사변이라는 것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여기에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사 하나를 조금 본다 그러면요. 절대 권력 시진핑이 위태롭다라는 주장, 측근의 실종 뒤엔 장유사 암투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과연 이 장유사가 지금 시진핑을 몰아내고 있는가? 시진핑은 사실 중심 권력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데요. 영원할 것 같았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사람이 과연 도전을 받고 있는가? 권력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 중국군 내부의 권력 투쟁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진행되어 왔다. 그것이 최근에 와서 격화되고 있다. 그 격화된 과정에는 최근에 그 동양 트럼프의 등장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시진핑을 흔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등장하기 전에도 벌써 중국의 경제는 무너졌어요. 겉으로 뻥튀기 통계가 나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죠.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국 인민들도 시진핑에 대한 존경심을 거두고 시진핑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인민들의 생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그러죠. 때문에 날 잡았다. 장유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이제 군부 거물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요, 복건방, 그리고 푸젠방 출신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고 다른 쪽, 여기 섬서성 출신이죠. 섬서성파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조금 보면요. 아무튼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중국군 서열 3위로 시진핑의 측근 중 측근으로 통하던 허웨이동 부주석이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한 달 넘게 소식이 깜깜합니다. 중국은 보통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웃됩니다. 실종된 상태에 있다가 나중에 해임 처리가 되죠. 중국 고위 인사가 그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대개 숙청 등 불길한 결과를 시사하죠. 자, 허웨이둥의 유고를 처음 전한 것은 지난달 3월 13일 미국에 체류 중인 정직 그 중국 언론인 자오란젠이라고 있습니다. 자오란젠. 이 자오는 자신의 그 SNS죠. 여기에 허웨이둥이 지난달 11일 전인대회와 그 정협, 이것을 양회라 그러죠. 양회 폐막 직후에 체포됐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짝 실종된 것이 단순한 게 아니고 체포됐기 때문에 그렇다. 요 오른쪽에 이 사람 말이죠. 현재 이제 군부 3인자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가짜뉴스다라는 어떤 반응이었는데, 그런데 지난 3월 25일 미국 워싱턴 타임스에 이었어요. 지난 또 4월 2일에는요, 블룸버그, 그리고 지난 4월 10일에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허웨이둥의 신변 이상설을 잇따라 보도하면서 점차 사실로 이제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런 이야기죠. 자, 허웨이둥이 모습을 감춘 것은, 이 폭로한 사람의 그 이야기대로 지난달 11일 이후라고 합니다. 정확하다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달 3월 14일 베이징에서 반국가 분열법 선포 20주년을 기념하는 좌담회가 열렸는데 응당 여기에는 참석해야 되는데 이 허웨이둥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달 초 청명절을 앞두고 중국 고위 인사들이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나무 심는 식목 활동에도 허웨이둥은 빠졌습니다. 2023년과 그리고 2024년의 경우 허웨이둥은 또 다른 군사위 부주석, 보시는 사진에서 왼쪽에 있는 장유샤와 함께 나무를 심는 모습을 보였는데 원래는 사라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시진핑, 장유샤, 허웨이둥 이 두 팝을 이렇게 볼 때 시진핑이 과연 지금 어떤 상태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이 장유사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허웨이 이둥하고는 파벌이 달라요. 둘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시진핑이 저 허웨이 이둥을 이용해서 장유사에 대한 견제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눈치챈 장유사 쪽에서 오히려 반대로 역공에 나서서 허웨이 이둥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중의 이목에서 사라졌다. 사실상 숙청으로 들어갔다. 이거는 다음 단계는 바로 시진핑이다. 허웨이 이둥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시진핑을 끌어내리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죠. 정말 굉장한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나올 레거시 미디어의 보도에 당연히 이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물론 중국 당국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건 없습니다. 다만 중화권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네요. 옛날 어떤 사람이 땅에 은 300냥을 묻고선 이것에 은 300냥 묻지 않았음이라고 팻말을 세운 것과 같다고 비웃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는 발표하지 않지만 이미 허웨이 이둥은 아웃되었다. 그리고 장유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시진핑을 조만간 몰아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사실 중국군 장성의 숙청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공산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 세계에서는 항상 비일비재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2023년 7월 로켓군 사령관 리위차오 이후에 지난해 11월 мя오화라고 있습니다.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의 실가까지 수많은 장군들이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더니 낙엽처럼 그냥 숙청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걸 주도하는 게 장유사냐 시진핑이냐 이거잖아요. 시진핑이 이걸 주도한다 그러면요, 지금 장유사에 의한 쿠데타가 이게 이제 가짜뉴스가 되고, 그렇지 않고 시진핑이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장유사가 지금 시진핑을 몰아붙인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거대한 격변이 터지는 거죠. 요게 지금 제일 관전 포인트입니다. 현재 시진핑 주도하에 이런 어떤 정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반 시진핑 바람의 결과이냐 이건데요. 주목할 것은 미국과 중화권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린다라는 점이죠. 서방 언론은 대개 중국군 내부에서 엄중한 부패가 존재하며 시진핑은 이런 장군들 숙청을 통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부패 세력을 미리 제거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오히려 서방이고요. 그러나 대만을 비롯해서 이 소위 이제 중화권, 이 아시아에 있는 중화권 중국 전문가들은 달리 봅니다. 반대로 봅니다. 이들은요, 시진핑과 장유사 장군 간 치열한 권력 다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장유사 세력이 현재 우위를 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싸움의 자초지정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때 시진핑은 세 번째 총서기가 됐죠. 5년 이런 식인데요. 또 정치국 상무위원 6명을 자신의 측근으로 채워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었죠. 근데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안 된 2023년 7월 로켓군 사령관을 긴급 체포합니다. 이어 두 달 후엔 취임한 지 반년밖에 안 된 리상푸 국방부장을 붙잡았습니다. 매섬은 그야말로 숙청이죠. 사정의 칼날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숙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요, 중국 방산업체를 강타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다시 전 국방부장 웨이펑 허 등 20여 명의 장군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들의 배후 세력 장유사를 견우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돌연 풍향이 바뀌었습니다. 장유사가 지난해 8월 방중한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을 만나고 10월엔 베트남을 방문하는 등 건재를 과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유사가 수세에 몰렸다라는 그것은 사실과 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월 말엔 그동안 숙청 작업을 주도해온 мя오화라고 있습니다. мя오화가 오히려 체포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 속에서 중국이 지금 과연 어떤 상황이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기 мя오화라고 있죠. 해군 상장, 정치공작부 주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 내부에서 암투,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시진핑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정변이 아니고, 지금 서방에서는 시진핑이 자기 권력을 더 영속적으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문제에 있는 측근들을 치고 있다라는 그런 게 서방의 주장이고, 그러나 반대로 중화권에서는 장유사가 지금
시진핑을 몰아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아무튼요, 중앙군사위 주석으로 중국군 1인자인 시진핑 밑에는 두 개의 파벌이 존재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군사위 제1부주석인 장유사와 군사위 제2부주석인 허웨이둥이 각 파벌을 대표합니다. 장유사는 월남전 참전 경력이 있어 월전방이라고 하고요. 고향이 섬서성으로 섬서방으로 불리고 있죠. 공군과 방산업체와 가깝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허웨이둥은 대만 해협 담당의 동부 정부에서 성장한 인물로 대해방, 대만을 끼고 있는 그 바다 대해방이나 복건성, 푸젠방 등으로 일컬어집니다. 해군과 가깝다라는 거죠. 공군의 장유사, 해군의 허웨이둥. 자, 그리고 장유사 아래 류전리라고 있습니다. 연합참모부 참모장인데요. 이 사람이 있고 허웨이둥 밑으로는 мя오화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мя오화. 그리고 한쪽은 류전리. 요 둘이 전부 한 명씩 끼고 있잖아요. 장유사 밑에는 류전리 육군상장. 여기 허웨이둥 밑에는 мя오화 해군상장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복잡한 어떤 중국 내부의 권력 상황, 군 내부 권력 상황인데요. 자, 아무튼 2023년 1차 군숙청을 허웨이둥 мя오화가 이끌었다면 2024년 여름 이후 지금까지는 장유사가 반격하는 모양새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진핑 아래에서 장유사와 허웨이둥이 맞서는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허웨이둥이 아웃된 것이 맞다면은 장유사가 지금 허웨이둥 쪽을 제압하고 본격적으로 시진핑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많은 뉴스의 중심으로 지금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시진핑은 뭐잖아 아웃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외환도 있고 내란도 터지는 겁니다. 내란 외환이 동시에 터지는 겁니다. 경제가 중국 경제가 지금 좋다면은 시진핑이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중국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게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금융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박이 저게 트럼프도 머리가 비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시진핑이 위기라고 보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트럼프는 자기 스스로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시진핑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하에 그런 과감한 지금 어떻게 보면 과격한 수단이죠. 그 관세 올리는 숫자가 그 뭐 보통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다. 시진핑 세력을 끝낼 수 있다. 시진핑의 대국 굴기를 끝장낼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여기 이제 주역으로 등장한 허웨이둥을 밀어붙이고 있는 장유사 이 사람도 그런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외환, 내란 이런 상황을 쿠데타로 연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